자, 그럼 이제 황천살이라고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지 양동마을 가서 안 헤맵니다. 오늘은 황천살만 잘 배워가도 땡큐다. 황천살이다. 황천 간다는 살이다. 자, 그럼 황천살에 걸리면 뭔지 모르겠지만 황천살에 걸리면 어쨌든 나쁜 일 일어난다예요. 꼭 우리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니 이제 3년 동안 삼재 들였으니 3년 동안 조심해래. 뭐 조심할까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3재 때 뭐 조심할게? 그러면 뭐 특별히 뭐 배우자 복을 조심해라, 돈 복을 조심해라, 뭐 공부 복을 조심해라. 어느 특정한 게 아니고 대부분 말 들으면 다 조심해라잖아. 3재라고 하는 그 평소 이야기할 때 황천살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조심스럽다 이거지.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논쟁까지도 벌인 일들이 벌어져요. 궁궐에서. 저 황천살 문제 때문에. 궁궐에도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남대문하고 동대문 사이에 남소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동대문하고 남대문하고 중간에 동남쪽에 남소문이 있었어요. 저 공군부대 넘어가는 데인데 그거 무슨 동인지 모르겠다. 장충동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장충동에서 이태원 넘어가는 언덕이거든요. 그 남소문이 있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남대문으로만 들어오고 동대문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이 들어올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게 싫어서 남소문을 만드는데 요게 하필이면 궁궐에서 창덕궁에서 황천살 방향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방향이 화방향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화방향을 열어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남인과 서인이 싸울 때거든요. 당파가 남인하고 서인이 싸울 때라. 남인은 무슨 기운이에요? 오행으로 화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서인은 무슨 기운이에요? 금의 기운이니까 남소문을 열면은 화기운이 많이 들어와서 화극금해서 서인이 눌림을 당한다. 이래가지고 서인팀은 남소문을 못 열게 만들었고, 그 다음 남인은 자기가 득세하려고 그러면은 화기운을 빨아당겨야 되니까는 남소문 문 열어라! 이래가지고 또 이거 갖고 또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이게 200년을 가요. 에? 야,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효종 모친, 이거 떨어졌다. 효종 모친상 가지고 당쟁 싸움 했다고. 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은 맞아. 그 정도로 싸웠어요. 3년 생각가, 1년 생각가. 왜 이게 안 꽂혀? 내 잘해볼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잘해볼게요. 됐다. 제가 굳이 그 칠판에다 안 그려도 이해되죠? 예, 화기운하고 금기운하고 화극금 했던 거. 예. 자, 황천살이다. 우리 이번에 그 소세원 갔었잖아요. 소세원에서도 물줄기가 하필이면 제월당에서요. 예? 제월당에서 이쪽에 보니까는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이래 흘러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딱 보이는 위치가 여기가 물이 흘러들어오는 요 부분이 딱 황천살에 걸리는 거예요.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득수 지점이요. 예? 그래서 이 득수 지점이 여기서 딱 걸리는 걸로 봐서 이 황천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위에다가 돌담을 놔가지고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끔 황천살 범인 여기에 딱 걸리는데
그럼 황천살 범위가 걸리는 거를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득수되는 걸로 하자. 그럼 황천살 안 걸리는 득수 지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돌담이 거 올라간 거라. 멋이야 이러니까. 자, 이제 황천살 배워보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예. 자, 황천살이다. 이거는요, 건물의 좌향이 정해져야 황천살도 정해집니다. 건물이 다시 말해서 황천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살이에요. 근데 이게 규봉처럼 그냥 아무데나 있어도 이게 규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규봉은 무조건 규봉처럼 보이기만 하면은 그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석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황천살은 우리 집이 요래 향했을 때는 황천살이 여기서 들어오고요. 우리 집이 요렇게만 틀었어도 황천살이 여기서도 들어오고요. 요렇게 황천살 잡았으면 뒤에서 들어오고 앞에서 들어오고 막 이래요. 집 좌향에 따라서 황천살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집 좌향에 따라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무조건 그 황천살 들어오는 방향으로는 대문 내면 안 되죠. 마가락 했는데 대문 내면 무조건 안 되죠. 나쁜 기운을 대문으로 끌어당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오히려 뭐예요? 담장을 놓거나 그 다음에 나무로 막거나 이런 식으로 마가락한 동네를 대문까지 내고 있다. 건물 향해 그쪽으로 향해서 막 그 황천살 들어오는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대지일 때 황천살이 들어오는 쪽을 이미 계산해서 대문이 정해질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시에서는 이미 대문이 그 방향으로 정해졌을 때가 많아요. 그죠? 도로 때문에. 그랬을 때는 집 자양이 하필이면 요래 놓으면 대문이 딱 걸릴 때가 있다고. 그럼 건물축을 조금이라도 틀면은 황천살 안 걸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저기 안산, 저기 전주작에다가 건물을 대고 싶은데 그리고 대문도 저쯤 낼까 이쯤 낼까 고민해야 될 때가 있다면 대문을 여러 군데 낼 수 있다면 최소한 황천살 나가는 쪽, 황천살 들어오는 쪽은 빼고 나머지 방향에서 대문을 정해주란 말이래요. 좋은 거라도 못 받으면 나쁜 거라도 못 받게끔 장치를 해라 이 소리지. 여태까지 안떼자양론에서는 뭐라 했어요? 앞에 좋은 산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하라. 그죠? 그게 대문으로 받아들이든 마당으로 받아들이든 건물축으로 받아들이든 안떼자양론이 들으면 받아들이라 이거였는데 황천살은 이제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니 그거는 맞고 나머지에서 정하자. 이제 추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오케이? 예. 이제는 무조건 대문 내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될 방향을 제끼놓고 나머지 방향을 구하다. 자, 그러면 황천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2층 황천살, 3층 황천살이라는 말이 되는데 팔황천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저랑 규정을 합시다. 여기에 이제 사상 8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요 8개 짝대기 그림이 있는 거 바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글자가 8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8글자가 45도 간격으로요. 45도 간격으로 3칸씩이요. 3칸씩 물려가지고 아들 자자부터 읽으면 뭐가 있노? 아들 자자부터 읽으면은 진, 인, 신, 유, 해, 묘, 사, 오 이렇게 지금 8글자가 적혀 있죠. 찾으셨어요? 그게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1층 황천살이다라고 정의합시다.
왜 1층 황천살이라고 제가 정의하느냐 하면 저 9층 이 9층 폐철에서는 1층에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9층 폐철에서는 1층에 황천살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층 황천살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다른 말로는 8황천이거든요. 8개의 황천이다 이거지. 예. 8글자가 있다 해서 8황천인데 저랑은 1층 황천살이다 요래 이야기하자. 자, 1층 황천살은 건물의 자향이 이제 먼저 나와야 돼요. 건물의 자향이 만약에 자자 오향이다라고 하는 집이 이제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서 자자 오향이라고 하는 말이 정해졌다면 자자 오향이 어디 있어요? 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향하고 있는 집이죠. 그러면 이때 1층 황천살은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바로 바깥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이 2층까지 들어오시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진이라는 글자 찾으셨어요? 예. 찾았다 손. 자 바로 앞에. 예, 자에서 아들 글자에서 안으로 좀 더 들어가라고요. 작은 동심원으로. 예. 그러면 자자오향집은 1층 황천살이 진에 걸리는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진이 어디쯤 있어요? 진이 대략 이쯤 어디 있다 이거지. 진이 자자오향집은 좌를 기준으로 보니 진이라는 글 방향에서 황천살이 들어오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진 방향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흰색으로 얇은 칸 보이는 거 있으세요? 여기에 진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 흰색으로요. 이쪽에 진이 보일 거예요. 2개가 요래 보일 거예요. 흰색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때 요 작은 진, 여러분들 폐철에서는 7층에 걸리는 진이요. 예? 7층에 걸리는 진에서는 빨간색 어디 갔노? 이 7층에서 걸리는 요 지점은 요 방향만큼은 풍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풍살, 바람살이 들어오는 황천살이 되므로 요 범위 15도 안에서는 앞에 산이 꺼지면 안 돼요.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산이 꺼져 있는 게 이 방향에서 보이면 안 된다. 그럼 바람 들어오니까 아주 나쁜 바람을 얻어맞는다예요. 꺼져 있으면 안 된다. 요즘 현대로 치면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꼴짜기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큰 아파트 동과 큰 아파트 동 사이에 바람이 통하는 곳. 예를 들자면 산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요 15도 안에서 걸리면 안 된단 말이라. 막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산이 이렇게 막혀 있든가 통으로 요렇게 꺼지면 안 되고 막혀 있든가 건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요 부분에서는 풍사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다, 손? 근데 이 진 방향에서는 또 하나 찾아요. 이 뒤쪽 줄기 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각도요. 여기에서는 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수살, 물줄기요. 물줄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물줄기 중에서도 물이 시작되는 득수 지점이 있고 물이 끝나는 파구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지점에서는 물이 막 시작되는 득수 지점이 걸려서는 안 돼요. 득수 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 이 파란색 라인 안은 파구가 걸려도 괜찮고 물이 지나가는 것만 걸려도 상관없어요. 단 물이 시작되는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다. 담배 한 대 피웠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건물의 1층 황천사란 건물의 자양이 정해지면 어떤 글자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 글자가 7층으로 가서는 풍사를 찾고, 정리를 하자면 그 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7층으로 가서 풍사를 찾고,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9층으로 가서 이 패치를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사를 찾아라가 이게 1층 황천사를 찾는 법입니다. 9층 패찰에서는 6층, 8층에 걸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찰에서는 7층, 9층에서 풍사를 찾아야 되는데, 풍사는 뭐냐? 산이 꺼진 게 있으면 안 되고, 아파트가 이렇게 요 부분이 고 15도 방향에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수살은 고 15도 방향에 득수 지점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득수 지점이 걸리면 안 된다. 자, 그럼 또 다른 자양론을 하나 한번 볼까요? 건자 손양이다.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건자 손양이다 집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1층 황천사를 찾으려면, 자, 답이 뭐라고요? 건자 손양집이다. 그럼 1층 황천사는 요것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좌만. 뒤에 거는 지금 1층 황천사 찾을 때는 이건 필요 없어요. 손양은. 그럼 건자다. 그럼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여기에 글자가 뭐 하나 있죠? 오라는 글자가 있죠. 아, 오방향 쪽에서 황천살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요쪽에 오방향을 요렇게 좀 보면 요쪽에 오가 요만큼 하나 있고요. 7층에. 그 다음 오가 9층에 요만큼 또 오가 또 하나 있을 거다 이거지. 두 개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요 첫 번째 7층 오방향에서는 풍사를 찾고, 요 방향 15도 범위 안에서는 산이 꺼진 게 있는가? 있으면 막아라. 없으면 안 막아도 된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먼 곳이 보이는가 봐라. 그게 있으면 막고 없으면 막지 마라. 이해 안 되면 질문 지금. 건물은 띄어져 있는데 먼 곳이, 어쨌든 그 사이로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쫙 막고 있으면 괜찮고요. 안 막아도 되고, 건물이 하필이면 여기서 1에 걸리고 1에 걸려가지고 요 사이가 15도 요 범위 안에 걸리면 들어오는 걸로 보라 이거지.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돼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 큰 건물과 큰 건물 사이. 15도 할 수가 없다네요. 방법이 없으니까 막아야지. 거기에 막는 건 어떻게 막는다? 상징적으로 그 창 베란다에다가 선텐을 하고, 또는 롤 스크린을 달고, 버티칼은 안 돼요. 갈라져 있어서.
롤 스크린을 하고 거기다가 화분을 조금 큰 걸로 상징적으로 막거나 안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황천살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깥에다가 난간 바깥에다가 바깥을 향해서 볼록 거울을 달아서 되튕겨 버려라. 바깥에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서. 그러면 황천살 들어온 게 어느 집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엎치는 거 아닌가? 그 간혹가다 이래 보면 어느 집 아파트에 유리창 그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창틀에 거울이 달려 있는 집들이 간혹 어쩌다 볼 때가 있어요. 그 황천살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뭔가 나쁜 게 있으면 그거 대받아치려고 거울을 다는 경우가 있다. 아니 안에 유리 안에다 붙이면 안 돼. 아니요. 바깥에다 다세요. 그러면 교수님 그 볼록거울 아니더라도 선텐으로 했는데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보면 마치 거울처럼 이 안쪽은 안 보이고 바깥쪽에서 보면 다 되튕기는 형식으로라도 하면 그것도 괜찮다. 예예. 이상한 향을 전할 때 기억적으로 그래. 이쪽도 똑같고 길이가 저쪽도 똑같으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됩니까? 어느 부분을 향으로 봐야 됩니까? 완전히 똑같을 때. 완전히 딱 이렇게 똑같다. 똑같았을 때 어느 주 방향이 있을 건데 전혀 없습니까? 도로를 끼고 있다든가 이쪽이. 예?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쪽이 향이라고 봐야죠. 이쪽은 도로가 작은 도로고 이쪽이 넓은 도로고 이쪽이 주출입문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향을 봐야죠. 베란다가 향이니까. 그 다음에 수살도 보라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살 범위거든요. 15도가. 그러면 이 방향에서는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보이는가 우리 집터에서. 그것만 체킹하시면 돼요. 만약에 득수 지점이 안 걸리고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안 걸리고 지나가기만 한다든가 파고가 걸리는 건 상관없는데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만 걸리면 그쪽도 막아라. 나쁜 물살이다 이거지. 그러면 집 안에요. 이게 저쪽에는 이제 황천살 방향에 이제 저쪽 옆집에 이제 담벼락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쪽이 황천살 방인데 거기에 이제 안 쓰는 대문이 있고요. 그 집 그 담벼락하고 이 집 마당고 바로 사이 그 담벼락 붙어서 그 요만한 또랑처럼. 또랑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랑도 물이에요. 물인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게 시작되는 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물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뭘 덮든지 아예 길을 막아야 그러니까 물줄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온다고 칩시다.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 소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황천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황천살 걸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건 황천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 하나도 안 보이다가 지나서부터 이러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황천살 걸린 거 아니다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득수 지점이 하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때 황천살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다? 그러면 조경을 그러면 이 방향에다가 대문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건자 손양집에는 정남문 대문 내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쪽에다가 대문을 이러고 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황천살 들어오니까. 그럼 이거 빼고 요거 낼 수 있고, 요거 낼 수 있고, 요거 낼 수 있고, 요거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좋은 안산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 이거지. 좋은 전주작이 어디 있는가 보라. 여기 5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5 앞에 있으면 황천살이 들어오니까 내 같은 대문 옮긴다죠. 안산이 그치 맞아. 그러니까 안산은 좋은 걸 받아들이고 황천살은 나쁜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흉을 피하는 게 맞단 말이라. 기륭이 다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삶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좋고 안 나쁠란다. 이게 더 낫다 이거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집에 대문이 2개인데 그 문은 그 확장살 들어오는 문은 안 쓰고 이렇게 막 이게 잠궈놓서 이제 아예 안 쓰고요. 이쪽 문만 쓰면은 맞지? 그렇게는 괜찮아요. 그건 되죠. 그건 되죠. 대문이 있다더라도 그걸 막으면 되죠. 아예 안 쓰면. 네. 은 무조건 풍선이고 예. 몇 층이요? 7층은 무조건 풍살이고 9층은 무조건 수살이에요. 풍살이고 근데 7층을 보면 4층 이 기준층 있잖아요. 기준층보다도 꼭 임마 이거는 앞서가고 있어요. 뒤처지고 오고 있어요. 7.5도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 때 오방향이 여기잖아요. 오방향이 정식은 이만큼인데 물은 7.5도 먼저 달려가고 있고요. 풍살은 뒤따라오고 있죠. 제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나 모르겠다. 이해됩니다. 쟤는 먼저 달려가고 그림이 뒤에 있고 하나 앞에 있고. 예, 정확한 오방향은 이거 반 걸리고 이거 반 걸리는 건데 물은 빨리 가고 7.5도 빨리 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갈 때 풍살은 7.5도 늦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이 꺼져 있는가 보라 하는 게 풍이었죠. 그죠? 그 다음 수살은 이제 물이 어떻게 되느냐 보라는 거였잖아요. 이때 이거와 이거에서 어느 게 양이에요? 산이 양이에요? 물이 양이에요? 물. 움직이는 걸로 따져서 양이고 안 움직이니까 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양이니까는 9층은 먼저 달려가고요. 빨라서. 산은 음이기 때문에 늦게 달려가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된?